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강원도 최대 도시인 원주시를 찾아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원주를 중부권 핵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며 김문수 후보는 원주를 미래산업 중심 도시로 만들고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수시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후보의 원주와 강원도 발전 전략에 대한 자세한 정책을 함께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제 김병주, 우상호, 이광재 위원장님과 여홍철 교수님께서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원주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원주의 전통이자 자랑인 한지로 만든 꽃들입니다. 한 송이의 꽃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께서 원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 완성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이곳 원주에서 함께 만든 진짜 대한민국. 여러분, 엄지를 들고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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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민주 네! 함성! 함께 지킨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빛나게 비춰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강원 지역 지역위원장님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네, 이렇게 원주의 자랑인 한지로 진짜 대한민국 지도를 완성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주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힘찬 연설이 시작되겠습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반갑습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요 가까이 계셨다가 함께 하시는 홍천 횡성 군민 여러분, 같이 오신 거 맞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좀 넓은 터에다 하시지 이 좁은 데다가 이 많은 분들 오실 걸 몰랐던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우리 송기현 의원님,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겠지만 떨어뜨리고만 여준성 위원장님, 잘 키워서 잘 부려먹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충직한 일꾼들, 잘하면 더 부려먹고 잘못하면 혼내고, 영 개전의 정이 안 보인다 그러면 누구처럼 파면시켜야 되죠. 대통령이 나라의 왕이 아니죠. 지배자도 아니죠. 통치자도 아니죠. 맞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잠시 고용된 일꾼일 뿐이죠. 자기 위치를 모르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쓰고, 심지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권력을 빼앗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 헌정지서를 파괴하는 계엄 선포 같은 이런 내란 행위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즉 국민으로부터 해고되는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죠. 형사 책임도 물어야 하고 아직도 정부 각 기관에 남아있는 그 동조자들, 공범들을 반드시 다 색출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시는 내란 같은 비상계엄 같은 이런 헌정질서 파괴 행위는 꿈도 꿀 수 없게 이번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버립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번 대선의 의미입니다. 내란을 극복하는 것, 윤석열 내란 수계의 아바타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당선, 이것은 곧 내란 수계 윤석열의 상황, 그의 귀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내란 사태가 계속되게 방치하고 우리의 권력을 포기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윤석열이 주인인 나라를 우리가 용인해서야 되겠습니까? 막을 자신 있죠? 국민의 나라 만들어야 되겠죠? 희망이 있는 세상, 우리 자식들도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우리의 노후도 오늘보다는 나을 걸로 믿어지는 그런 합리적인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지는 진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야죠. 여러분, 그들은 총을, 권력을, 돈을, 영향력을 가졌지만 우리는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보다 투표가 강하다. 총알보다 투표지가 강하다.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증명해 주시겠지요? 준비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국민은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독재를 이겨냈고 IMF를 집집에 있는 금을 다 털어 나라에 내놓으면서 IMF를 이겨냈고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촛불을 들어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유리창 하나 깨지 않고 깨끗하게 쓰레기 치워가면서 그 권력자를 권력에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세계사에 없는 위대한 아름다운 평화혁명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월 3일에 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민주공화국을 짓밟으려 했지만 맨손으로 장갑차를 맞고 총구 앞에 버티면서 유튜브로 병사들의 얼굴을 찍으면서 우리가 싸워서 그들을 진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엄청난 역량을 가진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향해 가야지요. 경제적으로 10대 강국이라고 하지만 이제 5대 경제 강국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5대 군사 강국 아닙니까? 확고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서로 공존하고 공영하는 평화적인 한반도 만들어야죠. 여러분, 원주는 안보 도시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강원도가 희생됐고 원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보가 뭡니까? 우리 국가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보의 핵심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더럽고 비싼 평화일지라도 싸워서 이기는 것보단 나은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안보이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안보 역량 아닙니까?
안보가 잘 지켜져야 경제도 삽니다. 한반도 리스크, 어떻게 주식시장 주가가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낮아요. 정상적으로 평가만 돼도 대한민국 주가지수는 5,000포인트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경제는 보수 정당이 잘한다는 한때 믿을 수 없는 속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주가는 떨어졌어요. 민주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전 세계 경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대한민국 경제가 독립되어 있어서 정부와 정권이 좀 분탕질을 하고 불합리하게 해도 밀어주면 밀어주는 대로 잘 됐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는, 개방된 대한민국 경제는 전 세계와 연결이 돼서 불합리하게 규칙을 어기거나 주가를 조작한다든지 불평등하게 또는 흐름에 어긋나는 잘못된 산업 경제 정책을 취한다든지 하면 바로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비록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데는 다 회복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우하향으로 계속 빌빌빌빌 떨어지더니 드디어 이번 1분기는 마이너스 0.2%, 오히려 경제가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여러분?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 이 엉터리 가짜 보수 정당 때문 아닙니까? 경제는 보수당, 속된 말로 개코나. 무슨 경제는 보수당입니까?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경제가 나빠지는 게 이때까지의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합리적이어야 경제가 삽니다. 공정해야 경제가 삽니다. 시장의 자유를 존중해야 경제가 삽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갔죠. 경제는 민주당처럼 합리적 중도, 합리적인 정치 세력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내란을 극복하는 것, 그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공정한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킨다고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는 그런 합리적인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질서유지, 치안을 담당하는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뭘 했습니까? 규칙을 어겨서 나쁜 짓을 크게 많이 하고 불법 이익이 크면 클수록 처벌이 없어지는 나라. 신발짝 하나 훔치면 징역 5년, 7년 살리면서 500억, 700억 전세 사기 해먹고 수천억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보고 누구 가슴에 눈물 쪽쪽 뽑아도 결국은 힘 세면 수사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내가 살찐 암소인 줄 알고 주식 투자해서 암소 사놨더니 그 암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그 송아지 주인이 당연히 난 줄 알았더니 딴 사람이 주인이랍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걸 고치자는 게 상법 개정이에요.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하겠다 말하고 주장하더니 진짜 우리가 상법 개정했더니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이러니 경제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죽겠지요? 여러분도 죽겠지요? 경제도 죽을 지경입니다. 이래서 경제가 나빠진 거예요. 경제를 살리는 일,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중요한 과제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합리적인 사회, 이거 해야죠. 세 번째로 먹고 사는 문제. 경제는 보수당이 아니라 경제는 민주당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 국민의힘 후보가 솔직히 경제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그분들이 원래 발전의 원자력 비율을 60%로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원자력 60%. 원자력을 60%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몇 개를 더 지어야 되냐? 270개를 더 지어야 된대요. 27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언제, 어디다 지을 겁니까? 뭐 집집마다 하나씩 지을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약 다시 나중에 바꿨더라고요. 32%인가 35% 한다고. 여러분,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소는 R200으로 안 쳐져요. 원자력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건을 만들면 R200 글로벌 기업들이 구매를 안 해줍니다. 팔 수가 없어요. 이래 가지고 나라 경제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원자력 발전 완전히 없앨 수 없죠. 필요한 만큼 기저전력으로 써야 되지만 그렇다고 원자력 발전소를 원자력 전기를 60% 하겠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머리입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라 살림을 하겠어요. 전기 생산에 왜 이념이 들어갑니까? 왜 편을 갈라요? 재생에너지는 진보 정권이 하는 일, 원자력은 보수 정권이 하는 일, 이런 식으로 편을 갈라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우리 민주당이 원자력 안 쓴다고 했습니까? 에너지 믹스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식 에너지 정책이에요. 필요한 원자력 발전하자. SMR도 필요하면 쓰자. 연구하자. 그러나 대세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생에너지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원주 저 외곽의 빈 땅, 개천, 도로 이런 데서 태양광 발전해서 자기가 쓰고 남은 건 다 팔고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해야 국내에서 생산한 물건을 세계에 수출할 것 아닙니까? 재생에너지 산업도 발전하고 재생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수출 대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는데 그걸 못 가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수입을 대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에너지 수입이 지금은 연간 200조 원에 가까운데 이 무역 적자 때문에 흑자 때문에 난리인데 가능하면 국내에서 에너지 생산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 이런 상식을 벗어나가지고 경제에 정치를 섞어놓고 심지어 이념, 진영을 경제정책에다가 집어넣으니 이게 나라 살림이 경제가 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정치가 경제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걸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합리적인 정당이고 경제정책도 합리적으로 하니까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싹 높아진다고 보니까 주가가 따라서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시장이 지금 오른쪽으로 상향으로 방향을 틀었죠. 계속 떨어지다가 제가 주식 펀드 가입을 했어요. 제가 당선이 돼서 5년 후에 퇴임할 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사놨습니다. 샀더니 하루 만에 2%가 올랐더라고. 여러분 정치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전 정권, 그 정권을 배출한 가짜 보수 정권, 극우 이익 집단, 국민의힘이 경제를 다 망쳐놓았던 거예요. 경제를 다시 살려야죠. 망가진 모든 것들, 안보, 평화, 민생, 경제, 국격 다 회복하고 이제 다시 지속적인 성장의 길로 가야 됩니다. 지속적 성장을 해야 기회가 늘어나고 기회가 늘어나야 경쟁이 좀 완화되고 그래야 젊은이들이 청춘 남녀가 남녀로 편을 갈라 싸우는 그 편을 가르는 그걸 능사로 삼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6월 3일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변곡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너무 연설을 길게 한다. 여기 지금 누가 한 명 쓰러졌는데 또 길게 하다가 추가로 쓰러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짧게 해라,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제가 원래 남의 말 잘 듣는 편입니다. 우리 송기현 의원님이 시킨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런다고 제가 할 말을 안 하고 끝낼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희망이 생길 만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인생 길지 않잖아요. 이웃, 우리 공동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서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의지적이고 협조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빨갱이니 파랭이니 노인, 청년, 남자, 여자, 장애인, 비장애인, 동쪽 사람, 서쪽 사람, 이거 태백산맥 중심으로 영동, 영서 가르고 그 차이가 뭐 그리 크다고 원수를 삼아 죽이려고 하고 혐오하고 대결하고 그럽니까?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정치가 만든 거예요. 악성 정치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파란 옷 입은 민주당, 빨간 옷 좋아하는 보수당,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해서 누가 더 유능하고 누가 더 충직하고 누가 더 많이 성과를 냈느냐를 서로 겨뤄서, 그래서 잘하면 더 많은 국회 의석 가지고, 더 잘하면 행정 집행권 대통령 가지는 거고, 못하면 더 잘하려고 노력해서 다음에 이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 뭘 잘했다, 앞으로 뭘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들은 하지 않아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가지고 이 큰 얘기하면 요만한 거 찾아내고 왜곡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문제사가 하루 종일 싸우자 그래요.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이 나라의 미래를 얘기하기도 바빠요. 나는 시장을 하면서 도지사를 하면서 민주당 당대표를 하면서 이런 걸 만들어냈다고 자랑하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희망을, 각오를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저 그냥 옛날 얘기예요. 긍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정을 얘기해요. 그저 안 된다는 소리만 해요.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정치예요.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간 그런 사람들아.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비록 저질 낮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높이 가자. 맞습니까? 저는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거, 그건 기본이죠. 그걸 못하면 그건 실격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민생과 경제를 잘 챙기는 거,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 기회가 풍족한 세상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를 보면 이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때가 됐어요. 지금 우리는 선진국 따라하기로 잘 살아왔어요. 성공했어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서 우리가 앞서가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들입니다. 지금 정부는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 투자를 포기했어요. 저는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 공부를 해야, 연구 개발을 해야, 그래야 기술 개발을 하고 기술 선도 국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R&D 예산을 끊어가지고 연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들, 과학자들 해외로 다 내몰고 있어요. 전업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러면 나라의 미래 경쟁력이 생깁니까? 가난할수록, 가진 게 없을수록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논 팔고 밥 팔고 돈 빌려서라도 자식들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나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첨단 과학 기술 투자를 늘리고 연구 개발도 늘리고 인재도 양성하고 해당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서 첨단 과학 기술 산업을 육성한다. 두 번째, 기후위기 피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제로,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다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태양광, 풍력발전, 조력발전, 지열발전 있으면 온갖 자연력을 이용해서 에너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새로운 하나의 사업이 되기도 해요. 하나의 산업이 되죠. 일자리도 생기고 기업도 생기고 그리고 동네 방네 온 동네에서 에너지 생산을 할 수가 있죠. 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 더 많이 남으니까. 세 번째로 문화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강력한 강점이 있죠.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얼마나 감성적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로 만든 노래를 흥얼거리고 한국말로 된 드라마, 영화 보면서 눈물을 훌쩍거리고 웃고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국을 가보고 싶어하고 한국 화장품 뷰티 산업에 열광하고 한국 말을 배우고 그리고 문화의 최고봉은 민주주의죠.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전 세계에 보여준 아테네 아고라를 넘어서는 위대한 대한민국 문화, K민주주의. 이거 수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전 세계에 한국이 얼마나 뛰어난 나라인지 위대한 민족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균형 발전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불균형 성장 정책으로 수도권에 몰빵하고 몇 개 대기업에 몰빵하고 특수한 몇몇 그룹 사람들에게 몰빵하던 시대는 갔어요. 그런 시대 그 방식으로 성공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특권적인 불균형 성장 정책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공평한 나라로 가야죠. 지역도 균형 발전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하고 벤처, 스타트업도 기회를 공정하게 가지는 걱정 없는 그런 제대로 된 경제 생태계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특권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특권 계층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왜 이재명을 두려워합니까? 이재명이 죄 짓지 않은 사람 억울하게 어떻게 하는 거 봤습니까? 제가 불공정하게 하는 거 봤습니까? 제가 공천하는데 불이익 줬습니까? 당원들에게 권한을 넘겨서 다 공천 당원들이 결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민주적이고 언제나 이기는 유능한 민주당 만들어서 총선 압승하고 아주 유능한 수권정당 되지 않았습니까? 성남시 똑같은 조건에서 완전히 다른 성남시 만들었고 경기도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공무원들 지휘하면서 완전히 다른 경기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군가 특혜를 주고 누군가 불공정하게 억울하게 만들고 제가 무서운 일을 한 거 있습니까?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기존에 이 불균형 성장 정책을 통해서 특별한 혜택을 받았던 그들이 특혜를 받았던 특권적 지위를 누리던 그들이 이제 공정한 세상으로 진짜 바뀔 것 같으니까 그간의 특권적 지위를 잃을 것 같아서 두려운 것 아닙니까?
이제는 진짜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저 변방에서 아웃사이더 비주류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불평등하게 불이익받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음해합니까? 독재할 거라고. 제가 언제 독재를 했습니까?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부당한 특권적 지위를 혹시 뺏기게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누가 이재명을 무서워해라 라고 하거든 앞으로는 공정하게 살 생각해라. 공정하게 대우받고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의 목만 보장되는 정상적인 사회를 그대도 준비하시라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지역적으로도 균형 성장 발전하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새로운 추가적 기회도 줘야죠. 강원도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전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공정한 세상 아닙니까? 강원도에 대해서도 충청도, 저기 전라도, 경상도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수도권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서울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는 그런 제대로 된 억강부약의 나라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원도의 중심도시 원주는 강원도 경제의 중심도시이고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번듯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쓰러지신 분이 없기를 바라고 제가 말을 빨리 끝내야 빨리 집에 갈 테니까 여러분께 마지막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1번 이재명에게 3표가 부족하다. 투표를 권유해 주시고 빠지지 않고 투표하고 내 손에 나의 미래와 내 자녀들의 인생과 이 나라 운명이 달렸다는 생각으로 투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재명이 이겨야 국민이 이깁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승리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2번 이재명 3표다. 계속 외쳐보겠습니다. 진짜 지금은 이재명 내 민생 경제 살리고 함께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힘을 모아주십시오.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원주시민 여러분, 계속해서 뜨겁게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잠시 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후보 김문수 후보가 오십니다. 그 전에 강원도당 이서팀 율동팀의 율동을 잠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소리 올려주세요. 기호 2번 김문수 찍어주세요.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기호 2번 김문수 믿어주세요. 여러분 사랑할 거야.
일꾼 미래 사람 바로 김문수 국민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삶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김문수 너뿐인 거야 기호 2번 김문수 찍어주세요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기호 2번 김문수 믿어주세요 여러분 사랑할 거야 다음 세대를 위한 당당한 선택 바로 김문수입니다.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한 김문수 후보가 원주 시민께 인사드립니다. 강인한 대한민국 만들 새 일꾼 미래 사람 이제는 김문수 국민 위한 대통령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김문수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갈 김문수 국민의힘 손잡아 김문수 김문수 그래 이건 김문수 강한 대한민국 만들어 나갈 유일한 사람 따뜻한 평화를 이끌 이번 김문수 함께해서 택해 이번뿐인 거야 이제는 김문수 여러분 드디어 원주 시민 여러분께서 기다리신 정정당당 대통령 김문수 후보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열렬한 손과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손잡아 김문수 김문수 이번 선거는 진짜가 가짜를 이기는 선거입니다. 정의가 거짓을 이기는 선거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승리의 여정 김문수와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한 당당한 선택 바로 김문수입니다. 따뜻한 평화를 이끌 이번 김문수 함께해서 택해 이번뿐인 거야 이제는 김문수 국민 위한 대통령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김문수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갈 김문수 국민의힘 손잡아 김문수 이제는 김문수 국민 위한 대통령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김문수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갈 김문수 국민의힘 손잡아 김문수 김문수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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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새롭게 앞으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사람,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후보,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원주가 오늘 화끈하게 달아오르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동안 저희들이 계엄이다, 탄핵이다, 또 경제도 어렵고 요즘에 시장도 어렵죠? 우리 중앙 패션도 지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불경기가 되면 또 옷을 잘 안 사 입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결심을 다져서 여러분들한테 큰 절을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우리 박정아 국회의원님, 또 우리 이 자리에 강원도 출신의 권성동 국회의원님, 이철구 국회의원님 많이 오셨습니다. 한기호 국회의원님도 우리 춘천 철원 이쪽에서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유상범 국회의원님 법제사업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강원도 국회의원님도 총출동하시네요. 든든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도 저기 우리 김영동 국회의원 오고요. 이현승 국회의원은 저 부산에서 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국회의원도 경상북도. 유영원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유영원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오늘 국회의원님 엄청 많이 오셨네요. 세미르 민주당님. 이따가 제가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국민 여러분을 더욱 행복하게 모시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큰절 올리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예, 제가 원주에는 옛날에 치악산에 올라올 때 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지학순주교 교실 때 옛날 제가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때 여기 지학순주교 교실 때 여기 와가지고 원주 교구에서 제가 데모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공장이 제가 한일 도르코라고 한일공업이 있는데 제가 하도 데모를 많이 하니까 저 원래 서울 개봉동에 있었는데 그 회장님이 이거 김문수 데모 많이 하니까 이제 공장을 옮기다가 원주 문막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한테 물어보니 원주 문막에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직원도 막 혹시 한일 도르코에서 오신 분 없죠? 제가 다니던 공장이 그 바로 원주 문막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다가 보니까 우리 원강수 시장님이 사업을 한 걸 보는데 이 원주는 좀 되겠다. 원주에 우선에 연세대학교가 있죠? 좋은 대학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 조카도 여기 다닙니다. 원주 캠퍼스 다닙니다, 연세대학교. 그 친구는 서울에 있는데 여기 원주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니까 또 우리 원주에 있는 우리 연세대학교 안에 또 의과대학도 또 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원주에 또 연세대학교 병원도 또 있죠.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이야, 근데 원주에 또 가톨릭 병원도 있습니까? 가톨릭 병원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또 거기도 가봤는데. 그래서 원주는 지금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앞으로 미래의 이 많은 그냥 대학교도 있고 또 의과대학이 있어서 생명 바이오 분야 또 이 바이오 산업이 들어오는데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국가산업단지가 있느냐 이러니까 없다 그래요. 없습니까? 우리 저 박정아 의원님 와보세요. 원주에 생명 과학하는 이 바이오 부분 국가산단이 없습니까? 아직 조성이 안 됐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밀어주시면 반드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저는 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아까 옆에 박장관 와보세요.
원주시장님 보고 물어보니까 없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없느냐 그러니까 신청했는데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원주에 바로 이 생명, 과학, 바이오 단지를 국가산단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김문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좋은 줄 아시죠?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이 셰브란스, 우리 이뇨한 국회의원이 안 오셨는데, 이뇨한 국회의원이 바로 연세대학교 셰브란스 병원의 그 의사예요. 우리 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그래 해가지고, 우리 여기에 연세대학교의 병원뿐만 아니라 의과대학하고 여기 원주에 생명 바이오 과학단지 연구소 이런 것들에서 대학교와 산업단지가 같이 힘을 합치고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학교 안에서 창업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공짜로 전기, 물, 사무실, 연구소 공짜로 전부 쓰고 과학기자재, 연구를 하려면 현미경도 필요하고 각종 기자재, 실험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하고 이런 거는 우리 국가에서 확실히 밀어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원광수 시장님이 요즘에 미국 출장을 갔다 왔는데 또 대만에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엔비디아라고 아세요? 이게 바로 우리 인공지능 만드는데 세계 1등 기업이 엔비디아 아시죠? 그리고 TSMC도 아시죠? TSMC도 대만에서 나온 회사인데 거기도 그렇고 다 대만 사람들이에요. 대만이 조그마한 나라 같지 우리나라 반도 안 돼요. 작은 나라 같지만은 세계 최고의 AI 인공지능과 또 이 반도체 부분에서 세계 최고예요. 이런데 우리 원광수 시장이 출장을 가가지고 거기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훈련 기관을 미국의 엔비디아, 그 AI 관련된 훈련, 그리고 또, 이 반도체 부분 이런 훈련시키는 협약을 하고 왔더라고요. 아직까지 온 건 아니고, 내년부터 올해도 추가경정 예산, 추경 예산을 세울 때는 그걸 반영하겠다는데, 추경 예산은 여기 오신 국회의원님들이, 박정아 의원님 중심돼가 국회의원들이 아마 그 예산 올해 30조, 제가 당선되면 바로 30조 예산할 건데, 이때 바로 반영을 해서 우리 이 부분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그런데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한 거 아시죠?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할 때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사피라고 삼성전자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계속 훈련을 시켜주고 기술 교육을 시켜서 내가 음악대학을 나왔다, 미술대학을 나왔다, 내가 체육대학을 나왔는데 이런 학생들 전공이 전자 이런 게 아닌데도 전공이 다른 예술학교, 예술대학이나 이런 데 체육대학 나온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삼성전자에 취직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연봉도 많이 받고 바로 그 사람들이 체육도 하고 예술도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뛰어난 내 사람을 빼고는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술, 과학 훈련을 시켜가지고 바로 1년쯤 시키면 훈련을 시키는데 한 사람당 학생 하나에당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돈을 많이 국가에서 들여가지고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들여서 직업훈련, 과학기술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그것도 지금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제대로 여기 지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원주시장님, 우리 박정아 국회의원님 다들 방향을 똑바로 잘 잡고 있는데 세계적인 최첨단 AI, 세계적인 반도체, 세계적인 생명, 바이오 산업 이런 거 전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데 이거 지금 국가가 화끈하게 밀어들이지 못해서 계획서는 있는데 산업단지도 없고 아직 이런 훈련시설도 없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좋은 선생을 모셔야 되는데 이게 다 부족해요.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이것을 즉시 올려내려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과거에는 원주가 우리가 일군 사령부 있고 이래가지고 군사도시처럼 돼 있었지만
이제 물론 군사도 중요하고 국방이 중요합니다. 원주가 그동안 애도 많이 쓰셨고 앞으로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되고 미래 첨단 AI, 인공지능이나 또 반도체나 그리고 생명과학, 생명과학이라는 거는 그 약만 하나씩 잘 먹으면 치매도 안 걸리고 약만 잘 먹으면은 건강하고 눈도 침침하다가 눈이 확 밝아지고 아니 웃을 게 아니고 저도 요즘에 나이가 드니까 눈이 침침한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약을 하나 딱 먹어요. 그 놈을 하루에 한 개만 딱 먹으니까 눈이 밝아가지고 요즘에 그냥 저 멀리까지 잘 보여요. 백내장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려요. 진짜입니다. 치매 깜빡깜빡하지요. 약만 하나 딱 먹으면 하루에 한 개만 딱 먹으면 정신이 생생하게 돌아오는 이걸 바이오 산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의사들이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의사 같으면 여기 안철수 의원도 있고 이뇨한 의원도 있고 우리 당에도 의사들이 서명호 의원 몇 분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연세대학교 이 원주 캠퍼스에는 의과대학생을 아예 길러내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 거를 제대로 잘 밀어줘가지고 의사들이 과학 연구도 하고 연구소에서 공부도 하고 해서 원주에 제약회사도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죠? 제약단지는 뭐 있습니까? 네. 제약단지가 원주에 있습니까? 아, 제약단지도 없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경기도에 가면 제약단지, 향남제약단지도 있고, 제약연구소도 있고, 한미약품 많은데, 그거 엄청 많아요. 근데 원주는 명색이 생명과학 바이오 단지라 그러면서 이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를 안 만들어주면 이거 어떻게 공장에 비싼 땅 사갖고 안 돼요. 그래서 미국 가면요, 미국 가면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데 미국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가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그 현장 가서 미국이 출장 가서 쭉 보면은 100만 평, 200만 평 땅을 1달러, 1,500원에 줘버려요. 요즘 환율은 1,370원. 1,400원에 100만 평 땅을 준단 말이에요. 공장 부지를. 200만 평 땅을 1,400원에 줘버려요. 내가 뻥치는 것 같죠? 진짜라니까요. 세금은 7년을 깎아줘버려. 그 다음에 사람이 없잖아요. 방금 우리 여기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하는 훈련소를 통해 가지고 다 거기는 미국의 애틀란타 주가 있어요. 그 조지아주의 애틀란타 시가 있는데 그 일대는 전부 옛날에 모카밭 이 흑인들이 모여가지고 모카 따던 이런 모카밭들 전부 다 공장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만들어요. 거기 훈련을 다 시켜 모카 따던 사람이 공장에 일을 안 해봐서 모르잖아. 그걸 훈련을 다 시켜가지고 사람 필요한 거는 주 정부에서 전부 훈련시켜서 공장에 대줘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그냥 사람 많이 있으니까 데려다가 바로 일하면 그날부터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돼. 자, 땅을 공짜로 주고 세금은 7년 이익 나서 7년 깎아주고 완전히 없고 사람 다 대주고 물론 월급은 주지만은 요즘에 월급 줘도 일 잘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안 하면 일을 제대로 못해요. 정산생이 안 나와요. 이런 것을 전부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데 제가 이 원주는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이 국회의원, 박정아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이걸 화끈하게 밀어주지를 못하고 말만 바이오, 뭐 말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말만 무슨 병원 얘기하는데 말만 엔비디아하고 AI 도시 한다 그러고 말만 하는데 국가가 밀어줘서 땅 같은 거는 거의 공짜로 확 준다 그래야 원주로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31조를 들고 너무 관세가, 미국 관세가 30% 매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요. 관세, 세금 안 내려고 미국에 아예 가자. 국내는 요즘에 공장에 투자를 안 해요. 그리고 미국 가서 정보가, 미국 가서 미국에 31조를 들고 미국 가버려요. 우리 대한민국이 키워놓은 기업이 전부 미국 가가지고 다 투자하면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취직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쉬었어. 취직도 안 하고 집에 그냥 방콕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이 5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이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김문수 대통령! 원주시는 지금 좋은 방향으로 잘 방향을 잡고 있는데 문막에 있는 뭐 지퍼 공장, 뭐 면도날 공장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다니던 공장입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최첨단의 우리 연세대학교 나온 이런 좋은 청년들이 최첨단의 바로 과학, 기술, 인공지능 또 IT 부분, 반도체 부분, 생명, 과학 또 의료, 제약 이런 부분에서 기가 막힌 산업이 많이 들어오고 연구소가 많이 들어오고 대학하고 협력을 해가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또 사업도 해보고 필요하면 우리가 국가에서 돈도 빌려주고 이래서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사업가가 될 때까지 밀어주면서 우리 원주를 떠나지 않고 원주에서 좋은 대학 안에서 연구소 또 창업도 하고 거기서 교수들하고 같이 기업에 경험 있는 사람들 모셔다가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성공할 수 있냐, 발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건을 어떻게 만드냐, 초기에 어떻게 해서 이 시장에 가서 물건 팔 때까지 잘 할 수 있냐, 자금 지원도 해주고, 팔로, 마케팅이라고 해요. 팔로 지원도 해주고, 교수들이 그 좋은 아이템 연구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죠. 이 김문수는 이미 해봤습니다. 제가 판교 테크노밸리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거기다가 세계 최고의 연구소가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 에디슨 아시죠? 전기불 만든 에디슨이 만들었던 그 공장 회사 이름이 GE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데가 세계 최고의 여기 연구소를 제가 경기도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6층 1, 2, 3, 4, 5 요거보다 한층 높은 6층짜리 건물 큰 거를 지어가지고 거의 공짜로 내가 빌려줄 테니까 제너럴 일렉트릭 아시아 연구 본부를 와라. 그러니까 거기서 오겠다 했어요. 왔는데 제가 이제 세계 한 그게 20개가 넘어요, 연구소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에도 있고 많아요, 미국에도 있고. 제가 그 부회장이 왔길래 제가 이야기해 봤어요. 한국 연구소가 어떠냐? 최고라는 거예요. 어떻게 최고냐? 내가 물어봐요. 제가 이 생긴 게 좀 깐깐하게 보이죠? 쉽게 안 넘겨. 내가 어떻게 최고냐? 내가 물어봤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해서 이 가방끈이 제일 길다는 학벌이 제일 높다. 두 번째, 한국 젊은이들이 눈치도 빠르고 제일 아주 기민하다는 거예요. 아주 기민하다. 세 번째, 한국 젊은이들은 팀워크가 좋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팀을 딱 짜가지고 팀워크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한국 젊은이들은 목표를 주면은 예를 들면은 한국 젊은이들 보고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 뭐 하냐면 의료기기를 만들어요. 의료기기 만드는데 의료기기 중에서 어떻게 예를 들면은 이 엑스레이 사진 또는 MRI 이런 걸 하면 그 과제를 줘요. 과제를 주면 그 과제를 자기들 팀이 딱 해가지고 밤잠을 안 자고 집에도 안 가고 해가지고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목표를 딱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우리 젊은이들이 집에서 방콕하고 있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연구소 또 파스테르 연구소가 있어요. 파스테르는 프랑스의 연구소인데 파스테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코로나 걸렸다 뭐 이런 공중 전염병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제가 전부 다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운영비를 주면서 세계적인 연구소를 유치했습니다. 그냥 안 옵니다. 우리 이런 연구소가 오면은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취직해가지고 실력이 팍팍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를 경영하는 데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동쪽으로 갈 때는 동쪽으로 가야지. 동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을 이재명처럼 거기다가 사업할 때마다 돈 떼먹고 그냥 거짓말 시키고 그래서 재판받고 이거는 방향이 틀렸죠. 옳은 방향은 첫째 깨끗한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저는 거짓말 시키지 않고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저는 이미 경기도를 발전시켜 봤습니다. 일자리를 제가 도지사 8년을 했는데 8년 동안
전국에서 만든 일자리 100개 중에서 43개, 43%를 전부 경기도에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세계 최첨단 최대의 삼성 반도체 평택 고덕 단지를 제가 외국에 간다는 사람을 제가 이건희 회장도 만나고 전부 사장들 만나가지고 한국에는 절대 공장 안 짓겠다는 사람, 이 사람을 꼬셔가지고 땅값 내가 헐게 해줄게. 땅 1원도 안 남겨 땅값을 싸게 줬어요. 그때는 국가가 저를 안 도와줘가지고 제가 도지사가 돈이 좀 적지만 그걸 가지고 싸게 주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물이 없는데 팔당댐에서 물을 해가지고 지름 2.2m 이 큰 토간을 묻어가지고 평택까지, 팔당에서 평택까지 다 그 물이 많이 필요, 물을 다 해주고 전기도 고압선 전기가 다 끌어다주고 거기에 서울에서 출퇴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SRT 아시죠? SRT도 고속철도예요. 고속철도 역을 수서에서부터 동탄서고 바로 지제라는 역을 만들어가 고속철도 역을 거기다가 삼성전자 앞에다가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서울 수서에서 동탄까지 20분이 안 걸려요. 바로 가버려요. 이렇게 해야지 그 공장이 외국 안 가고 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저보고 전부 다 특혜라 그래요. 특혜. 완전히 특혜 주는 거 아니냐. 그래 나는 특혜를 주지 않으면은 미국에도 다 특혜 주고 하는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여기서 어디로 가야 땅값이 사냐, 어디로 가면 돈을 더 버느냐,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기업가예요. 그래서 기업가에게는 국적이 없어요. 자기한테 잘해주고 돈 벌 수 있는데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오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젊고 똑똑하고 팀워크 좋고 일 잘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다. 대한민국에 오라. 대한민국 땅값 내가 싸게 해줄 테니까 안심하고 와라. 대한민국 세금도 내가 깎아주겠다. 와라. 대한민국에 와라.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뭉쳐서 일 잘해서 확실하게 당신들 돈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꼬셔야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에 오겠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대기업을 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불러오는 기업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저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야 대기업만 저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외국에 안 나가야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그 밑에 하청 다 납품을 하고 삽니다. 또 중소기업, 이 중견기업이 잘 돼야지만 여기 자영업자가 잘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이 많고 애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여기 와서 그래도 뭐 모자도 사고 가방도 사고 또 뭐 전부 뭐 고기도 한 점 먹고 할 거 아닙니까? 맞죠? 대기업이 다 나가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누가 연구하고 누가 개발하고 누가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누가 과연 대한민국에 높은 봉급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김문수는 해봤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김문수가 거짓말 안 시키는 거 아시죠?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와가지고 제가 총각입니다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뭐라고 써놨습니까?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팔불출이라 그러죠. 제가 바로 팔불출 공처가 옳시다. 제 아내도 저하고 같이 구로공단에 노조위원장 하던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 전라남도 순천 여자인데 순천여고를 나온 다음에 공장에 다니다가 노조를 하고 저는 서울대학을 다니다가 잘려가지고 졸업도 못하고 제 아내와 공장에 다니면서 노조위원장 이 한일도 그렇고 문막에 와 있는 저기 위원장 하다가 제가 둘이 만나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요즘에 제 아내가 뭐 완전히 붕 떠가지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뭐하냐 하는데 저는 7남매인데요. 우리 큰 누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우리 7남매 중에 대학 온 사람은 저밖에 없고 전부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해. 대학에 온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나왔다고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7남매 중에 제가 제일 가난해요 지금. 진짜예요. 우리 7남매 중에 제가 제일 가난하고 딴 사람은 저보다 다 집도 더 크고 잘 살아요. 저보다 나아요. 이 학벌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제 아내를 만났느냐. 이 노조위원장 하다가 만났는데 제 아내는 제가 1980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올라와가지고 저도 잘리고 제 아내도 노조위원장 하다 둘 다 잘렸어요. 노조한다고. 둘 다 잘려버렸어요. 둘 다 잘려가지고. 근데 저는 삼청교육 대상, 삼청교육 알죠? 군부대에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봉체조 시키고 삼청교육 가는 잡힐 대상이 돼가지고 그때 근로감독관 제가 해고가 돼가지고 고용노동부에다가 진정서를 냈더니만 야, 김 위원장 빨리 도망가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계엄해서 당신 잡아갈 거라고. 그래서 얼른 미리 이야기를 해줘가 제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는데 가보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동생이 자취하는 그 어떤 다락방에 하나 있어요. 거기 숨어가지고 있다가 계엄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아내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저는 청첩장이 없었어요. 전부 해고자, 공장 다니다가 잘린 사람을 해고, 청첩장도 없고 제 아내를 드레스도 환불 못 해줬어요. 제 아내에게 예식장도 못 빌리고 저는 어떤 교회 교육관 조그만한 데서 우리 공장 다니다가 잘린 사람들끼리 모여가 잘린 사람이 주례보고 잘린 사람이 사회보고 하객도 전부 잘린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하필이와 전라도 여자하고 결혼하냐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도 반대해요. 그래서 저는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단칸 3방에서 아이 낳고 살았는데 너무너무 봉전동 상곡대기 단칸방에서 사는데 힘든데 제가 또 그냥 힘든 게 아니고 감옥에 잡혀가서 또 2년 반이나 감옥살이 했어요. 그러니까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고 저기 광주교도소부터 저 목포교도소, 전라도교도소 이런 먼 데를 보내가지고 면회 못하게 하고 그 먼 데까지 제 아내가 우리 딸 하나 데리고 그냥 내 딸 데리고 오지 마라. 근데 딸 데리고 그 면회 오는 데까지 오고 자기 또 장사에서 조그마한 책방을 하나 해가 먹고 제 수발도 들고 먹고 살고 애 키우면서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오늘의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 아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가면 저는 총각이라 소리를 못합니다. 제가 맞습니까? 밖에 나가면 총각이라 그래가지고 여배우를 울리고 다니는 사람이 맞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김문수! 김문수! 대통령! 저는 김문수! 대통령! 제 아내와 제 딸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제가 남편으로서 뭐 예식장에서 또 결혼도 못하고 청첩장도 없고 또 드레스 한 번 못 입혀주고 근데 사람들이 그 드레스 입고 한번 결혼식 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도지사한테.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드레스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신이 있으면 되지 무슨 드레스가 필요하냐.
제가 청첩장 없이 결혼하니까 그때 전투경찰 이 닭장차 있잖아요. 닭장차가 4대나 우리 그 교회 교육관 이놈들이 분명히 위장결혼이다. 그때는 위장결혼이 있었어요. 그래가 결혼한다 그래놓고 밖에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이러고 전두환 물러가라고 이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위장결혼이니까 경찰들이 꽉 와가지고 경찰들만이 하객이 많고 나머지 하객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좋은데 감옥 가서 있으니까 얼마나 또 감옥에서 2년 반 했는데 우리 딸 조그만한 거 4살 된 이런 애 데리고 그래도 노동운동 한다고 그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제 아내도 구치소가 아니고 경찰서 유치장에만 저하고 같이 한번 가고 제 없을 때 또 가, 제 감옥 가실 때 또 하고 제 경찰서 유치장만 2번씩 열흘씩 2번이나 가서 살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아내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제 아내는 저의 동지고 또 저에게는 가장입니다. 저는 제대로 집안 살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데모하고 돌아다닌다. 저는 돈 있으면 전부 다 다른 어려운 사람들 먼저 줘버리고 나한테 돈 들어왔다면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집에 가져와야 되는데 집에 안 가져오고 나는 다 써버리고 그 어디 썼냐 그러면 뭐 누가 뭐 해고된 사람 도와준다.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그러면 제 아내 말이 그럼 가정은 누가 돌보느냐? 가정은 미안하지만 당신이 좀.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그렇게 이야기한 유시민이라는 사람 잘 알아요. 제가 도지사 2번째 나왔을 때 저하고 같이 경기도지사 둘이 붙었는데 제가 이겨버렸어요. 제가 도지사 되고 그 사람 떨어졌어요. 그 여동생은 또 제가 감옥 갈 때 저하고 같이 공범이 되고 같이 감옥에 갔던 여동생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 둘이가 잘하고 제 아내도 잘하고 다 잘하는. 근데 이 정치라는 것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게 서로 다 잘 알고 제 아내가 누군지 제가 누군지 다 잘 아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사람들 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난번에도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보고 제가 왜 저렇게 또라이가 되느냐가 제 뇌가 이상해. 전두엽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사도 아닌데 나보고 진단을 내가 뇌에 전두엽에 이상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제 아내 보고 제 아내가 완전히 붕 떠 있다 그래요. 제 아내가 땅바닥에 서 있는데 그걸 붕 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북한에다가 돈을 100억이나 갖다 주고 지금 밑에 사람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가 감옥 가는데 자기는 모른다 그러고.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 제대로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지금 국회의원만 자기들이 많은 게 아니고 앞으로 대통령도 다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장관도 탄핵하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되는 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장도 탄핵하고 특검하고. 그러면 여러분 상권 분립 아시죠? 상권 분립 뭡니까? 입법, 행정, 사법이죠. 입법은 국회고 행정은 대통령과 장관이죠. 사법이라는 건 대법원장과 각 판사들이죠. 근데 이런 거 다 그냥 혼자서 국회만 쥐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탄핵하는 게 아니고 국회와 이제 이런 사람 대통령식이면 대통령도 하고 대법원장도 지금 자기 마음대로 탄핵도 하고 대법관 수를 30명, 100명으로 늘리겠다 그러고 또 자격 없는 변호사도 안 하는 사람을 대법관을 시키겠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괴물 독재입니다. 자기가 감옥 가기 싫어서 가지고 자기 재판받는 5개 자기 대통령 되면 다 재판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죠?
이걸 바로 방탄 괴물 총통 독재라 그럽니다. 총통이라는 거는 입법, 행정, 사법 세 개를 다 들어주고 있는 걸 총통이라 그래요. 괴물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핵의 망치강 독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물 독재라 그럽니다. 이거 막아야 되겠죠?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김문수는 빼짝 말라서 힘도 없고 못 막아요. 여러분만이 막을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투표하셔야죠? 여러분의 한 표 한 표 소중합니다. 주권자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주권자, 주인 되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주권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예요. 주인 되는 권리가 있는 사람. 이 박정아 의원하고 저는 뭡니까? 여러분의 종이죠. 여러분이 뽑아주면은 국회의원이고, 안 뽑아주면은 이거는 아무거나 백수예요. 맞죠? 이분이 검사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지가 시험처가 된 거고, 공부 잘해서 된 거예요. 근데 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시장은 여러분이 표를 찍어줘야 되죠. 지가 암만 똑똑해도 소용없어. 여러분이 주권자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는 대한민국을 독재로 가느냐 민주주의로 가느냐 여러분이 결정하시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차 잘못 판단하면은 6월 3일 투표 끝나면 6월 4일부터 대한민국은 범죄자의 방탄 괴물 총통제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죠? 제가 외쳐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뭉쳐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뭉치자 이기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제가 크게 해줄 테니까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네, 계속해서 원주시 공약패드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원주시 당원협의회에서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에게 원주의 발전과 미래 성장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 원주 공약을 제안합니다. 네, 내용은 원주 강남 GTX 조기 개통, 무실동 기업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단계동 봉화산 초등학교 및 지역 커뮤니티 신설, 태장동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입니다. 김문수!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국민과 함께 모두 승리하는 후보 누굽니까?